앞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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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가 경제다. 평화통일 경제특구 설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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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평화정착 이재명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 이재명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가 내가 보기엔 하여튼 진실하구나, 그리고 겸손하구나, 그리고 정말 섬세하구나, 그리고 어쨌든 간에 행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실은 지지합니다. 이제는 저는 뭐 우리나라가 남북 간에 전쟁은 없다, 저는 그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긴장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국민들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는지, 이것은 참으로 너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부터 벗어나려면 정말 남북이 뭔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서로 도움되는 조그만 실천이라도 그런 걸 어떻게 잡을까. 정말 제가 강화도에 뜻한 바가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연수구 주민으로 있다가 강화도로 이제 친환경 농업하러 간 지 이제 25년이 됐는데, 강화도에서 체험하니까 절절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자께서 섬세한 접근을 하고 행동을 하실 분이기 때문에 커다란 것도 하면 좋겠지만 섬세한 것부터 잘 풀어가리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아서 지지하고 이분들하고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저희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평화운동가 적경지역 주민 지지선언에는 총 111분이 서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지만 단체 사정상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그 한반도 평화정책을 가장 잘 이끌 사람이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동의했던 부분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한 어떤 피해, 불안감 이런 부분들을 토로하셨고,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 이러한 그 적경지역의 불안감들을 갖다 충분히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들을 갖다 이렇게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혁과 혁신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촛불 시민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희망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은 오로지 통일을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근본적 문제인 분단을 해소하고 담대하고 용감하게 평화적 통일을 달성해 나갈 통일 대통령만이 그 목표를 실현하고 촛불 국민의 열망과 명령을 완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 관계는 운명입니다. 서로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동시에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할 상호 의존성 속에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우리의 안전과 평화가 달라지고, 마찬가지로 남쪽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북한의 안전과 평화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는 한반도에 거주하는 8천만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남북의 공동 번영을 위한 생존이며 한민족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운명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결정하지 못해도 현재와 미래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남북 분단, 군사적 대립, 평화롭지 않은 한반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촘촘하게 따져보고 깊이 고민하면 할수록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고, 그런 상상이 우리가 살아갈 한반도의 대전환을 이루는 힘이 되고, 그 출발점이 바로 통일 외교 정책임을 확신합니다.
대한민국호를 이끌어갈 개혁과 혁신의 전도사 이재명 후보는 대전환의 시대 통일 외교 정책을 통해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어 남북 모두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실용주의와 외교적 유연성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통일 외교 정책에 유엔사가 남북 정계의 통제권을 가진 불합리함을 지적해왔고 평화 부지사를 두고 남북 화해와 협력 그리고 대북 인도적 기운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적 가치를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그 일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5,000년을 함께 두고 70년을 헤어져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다시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동안의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고 역사적인 남북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통일의 길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체제적인 접근이 아니라 민족적 접근을 넘어서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의 실현의 길과 공존공룡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한 손에 총칼을 들고 다른 한 손에 정기를 들고 경제협력을 하자고 하면 어느 누가 협력을 하겠습니까? 남북이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남북 왕래와 교류가 필요한 것이고 진영 논리를 뛰어넘은 통일 외교 정책의 사고의 대전환이 요구됩니다. 2021년 오늘의 대한민국 반도입니까? 섬입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한반도 공동 번영을 위해 닫혀진 남북 교류를 주도적으로 열어가고 경제의 성과 영역을 넘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함께 우리 민족이 분단 시대를 극복하고 통일 시대를 살아가야 하며 가지 않은 길이지만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먼 이야기가 아니라 가까운 이야기로 만들어내며 후손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미루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책임적인 자세로 남북의 평화적 통일 문제를 결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북 교류와 국제협력의 관문도시인 적정지역 인천의 평화운동가 111인이 한반도 평화를 희망하며 기후위기 시대, 코로나19 감염병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한반도의 대전환의 시대 위기 문제를 극복한 유일한 통찰력과 추진력과 실행력을 갖고 있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하여 마음을 다하여 지지 발언을 마칩니다. 이 평화 통일 문제가 사실은 국책에서 좀 위에 쳐져 있는 것을 알고 어떡하면 이런 문제가 전면에 나서서 우리의 정책에 주도적으로 해서 평화와 경제로 앞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왔습니다. 마치 통일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신문으로 따지자면 통일신문이 있는데 통일신문 이번 호에서 앞으로 차기 대통령이 되려면 누가 돼야 하는가라는 특집을 화면에 계속 듣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남한의 어떤 정치 지도자가 통일 문제를 어떻게 제안해야 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분석을 해놓았고 또 거기에 견주어서 북의 지도자들은 남한의 정치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을 것이고 장차 그런 문제가 나올 텐데 어떻게 우리 남한의 국민들은 이런 문제에 좌우로 동하지 않고 평화 통일 문제를 지속적으로 견인해서 미래의 통일 문제의 길로 갈 것인지를 신문 전체를 깔고 있어서 그 내용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정치 시즌이 오고 정치 지도자들이 나와서 우리의 일국을 이끄는 대통령 자리로 가기까지 그러면 누가 이런 문제로 앞서서 대통령이 되어서 이끄는데 좋을 뿐인가 그런 점에서 오늘 신문 전체를 읽으면서 여러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가장 평화와 통일 문제로 견인하는데 좋은 대통령 후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 111인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문. 이재명과 함께 2023년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9.19 남북 군사 합의서를 체결할 때 한반도에는 평화의 기운이 넘실거렸다. 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 판문점 남북 경계를 넘나들고 판문점 보도다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8천만 결의는 감격에 겨웠다. 아, 이렇게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오는구나. 가슴 설레던 그때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싱가포르와 하노이 북미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 관계는 급속히 멀어지고 말았다.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 정세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남북 관계가 이 지경으로 후퇴한 것은 통탄스럽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번영 정책이 열매 맺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는 포기할 수 없는 민족적 과제이다. 분단 체제의 해체가 없다면 남북한 공동 발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6.15, 14, 4.27, 9.19 군사 합의서를 계승하는 평화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겪었던 남북 대결과 퇴행의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이미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남북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남북 협력과 교류를 중단하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을 철수하고 반북 군사적 대결 정책을 앞세움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 평화의 바퀴를 되돌리려는 국내외 반평화, 반통일 세력에 다시는 휘둘리지 말자. 남북 8천만 결의에게 필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쟁기이다. DMZ를 넘나드는 열차, 한강 하구에 배들이 오고 가며 서해 오도 바다에서 남북 어선이 함께 고기를 잡아야 한다. 우리는 현재 대통령 후보 중 이재명 후보가 이 일을 가장 잘 해나갈 이로 생각한다. 이재명 후보는 말이 앞서는 단체정이나 정치인과 달리 실사구시적이고 적극적인 평화 정책을 실현하였다. 유엔사가 남북 경계의 통제권을 가진 불합리함을 지적했으며 평화 부지사를 두고 남북 화해와 협력 정책, 대북한 인도적 지원 및 한반도 평화 가치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일을 꾸준히 펼쳤다. 이에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며 그와 함께 한반도 평화 정책의 과제를 함께 이루고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래의 정책 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2023년 이내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한다. 둘째, 9.19 남북 군사합의서 후속 조치로서 국회에 계류 중인 DMZ법을 제정하고 한강하구법, 서해평화협력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을 명확히 한다. 셋째, 평화통일경제특구법을 만들어 접경지역 일대를 평화통일경제특구로 지정한다. 넷째,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한강하구 남측 통행검사소를 설치하여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섯째,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경의선,
동해선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보장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종전 선언을 제안하였으며 북한은 이에 화답하여 남북 협상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한반도의 문제는 한민족이 스스로 풀지 않으면 안 된다. 남북이 보다 진전된 논의를 통해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재명 후보가 일관되게 남북 평화 통일 과제를 추진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21년 9월 29일 14선언 14주년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평화운동가 접경지역 주민 111인 1도 한반도 평화정착 이재명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종전선언으로 한반도 평화 앞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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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